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JD인베스트의 윤정두 대표님, 네. 저희 카페 단골 손님이시잖아요. 예, 네. 김장남 윤정두 대표님 오셨습니다. 단골이시면서 또 술도 단골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주 보시죠? 네, 자주 뵙겠습니다. 오늘도 그 치킨집 가려나요? 예, 좋습니다. 자, 윤정두 대표님의 또 오늘 유망 종목 화면으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두의 블랙박스, 지루한 조정장, 가치주가 부각된다. 모듈 부분 신차 출시 증가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현대모비스. 네, 윤정두 대표님의 유망 종목은 현대모비스입니다. 네. 요즘에 종목 고르기가 참 쉽지 않다고들 다들 말씀하시는데, 정말 힘들죠. 예, 어떤 또 점에서 저희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종목 고르기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조금 이따 또 AS를 일부 단행해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네. 있던 종목군들 자체가 다 손절이 됐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정도 장세에서 가장 좋게 보던 종목군들이 손절이 됐는데 네. 그게 손절됐다고 해서 새 종목 2개 갖고 와야 되고 3개 갖고 와야 되고 이건 조금 문제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개를 갖고 오고 싶었지만은 네. 그렇지만은 이제 또 한 종목에서 압축을 해놨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업종 부분이 그렇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네. 기존 업종군들 내에서 가지고 나와봤는데 네. 일단 그 모비스 부분은 설명을 좀 짧게 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기존의 그 현대차 부분에 있어서 네. 추천을 드리고 네. 그리고 이제 현대차 부분이 어느 정도는 좀 방어가 됐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현대차 부분이 79,400원 종가를 찍은 날이 네. 6월 3일. 네. 그때 지수가 이제 그 1,819포인트 정도 했었는데 네. 시장 밀려 내려올 때 이제 그나마 좀 방어가 되던 부분에서 네. 지난주부터 해서 이제 좀 IT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런 부분 환율 영향을 좀 받았던 수출업체들 네. 이런 부분의 조정이 상대적으로 또 확대가 됐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현대차가 좀 밀려 내려가는 국면이 있었습니다만, 네.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또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네. 현재 좀 멈춰서 주고 있습니다. 일단 그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펀더멘털 부분에 있어서는 현대차랑 마찬가지로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일단 그 2006년도 그리고 2007년도 신차 효과 대비해서 네. 올해는 이제 그 신차 출시되는 부분이 5개 정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이제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같은 자동차 업종,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기아차도 마찬가지고, 현대 모비스도 마찬가지가 되는데, 네. 해외 공장의 증설 부분들, 이러한 요인들을 바탕으로 해서 네. 원가 절감 효과가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예상하는 환율에 대한 매출의 증가나 영업이익의 증가보다도 네. 영업이익률의 증가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놓고 본다면 현대 모비스 부분 충분하게 지금 눌려 있고 조정을 받고 네. 있기는 하지만은 관심권에 놓아 두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수급 부분 차트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사실은 현대 모비스의 수급보다는 같은 업종에서는 현대차의 수급이 월등히 좋죠. 네. 월등히 좋은 수급인데 모비스도 상당히 좋습니다. 3월 중순 이후에 지금까지 이제 기관들 쪽에서 5% 수준 그 네. 정도 수준의 이제 매집이 단행이 돼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매도가 없어요. 네. 개인들한테 떠넘겨진 물량이 없는 상태에서 주가 조정이 크게 나왔다. 네. 차트 한번 놓고 보시게 되면요. 네. 일단 그 바닥에서부터 돌려진 흐름, 그럼 절반 정도 잡는다면은 대략적으로 이제 82,000원 정도가 평균 단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수급 부분에서 손바뀜이 있었기 때문에 대략 한 84,000원 이상이 평균 매수 단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현재 구간은 평균 매수 단가보다 내려와 있기 때문에 가격 메리시 있다. 현재 구간에서 쌍바닥을 형성하느냐 그런 부분은 의미가 없다라고 봅니다. 네. 현재 기준에서는 다우 쪽의 흐름에 따라서 눌려지는 장세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이제 그러한 기술적인 부분보다도 가격적인 부분 5%의 매집, 400만 주의 매집이 단행된 종목이 지금 평균 단가보다 내려와 있다라고 한다면 네. 무리하게 접근하실 수는 없겠습니다만 전체 비중에서는 5% 정도 수준이시라면은 네. 시초가 접근 가능하시고요. 목표 주가는 1차 목표 주가 95,000원인데요. 직전 고점이 10만 원 바로 밑에 수준이었다는 점. 그리고 2차 목표 주가는 11만 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79,500원을 드립니다. 네. 일단 노조에 대해서도 조금 문제가 있고 하지만 네. 현대차의 실적이 이제 내일 발표가 돼요. 네. 내일 이제 월별 판매 실적이 되겠죠. 판매 대수가 되는데 4월 달에 월별 차상 최대치 판매. 네. 그리고 이제 5월 달에 또 역시 월별 차상 최대치 판매. 네. 6월 기준도 여러 가지 시장에서 시끄럽고 악재 요인이 있습니다만 네. 실질적으로 미국 시장 점유율도 조금 더 올라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신차 효과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기대해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내일 실적 그 월별 판매 대수가 나오게 되면은 네. 2, 4분기 실적은 어느 정도 가늠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4월, 5월 월별 사상 최대치 실적 바탕으로 해서 6월까지의 실적 기준을 잡는다면은 네. 현대차와 뭐 기아차 그리고 현대모비스까지의 흐름 충분히 뭐 긍정적으로 한번 기대를 해보실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뭐 최근에 시장이 참 많이 힘드시죠? 지금 뭐 상당하죠. 근데 네. 이제 지금 아직까지도 저도 지금 공격을 많이 받고 있어요. 많이 혼나죠. 왜냐하면 시장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고 네. 그리고 계속 밀려 떨어졌고요. 네. 거기에 이제 그 종목별로도 뭐 네. 전부 뭐 카페에서도 손절을 당할 정도로 손실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아.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도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부분이 네. 미국 대비해서요. 다우지수 네. 대비해서 5월 달까지는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1.6배에서 네. 2배 정도 수준의 등락이 나왔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11월 고점 찍고 밀려 내려올 때 다우가 한 16.6% 빠졌고요. 네. 우리나라는 26% 이상이 빠졌어요. 네. 근데 이번에 그 반등 3월달 이후에 반등이 나올 때 다우 12% 반등 나올 때 우리나라가 24% 반등이 나왔거든요. 네. 예. 그럼 이번에 밀릴 때 다우가 13% 빠졌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나라 26%가 빠져야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11%, 12% 수준이에요. 네. 근데 그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과 그리고 네. 일본, 하다못해 미국 내에서도 네. 다우만 바보짓을 하고 있는 거지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1, 4분기만큼의 그런 충격이 아니다. 네. 그래서 지금 기준에서 놓고 본다면은 그렇다면 이제 그 우리나라 국내 사정에서 좀 개선될 수 있는 요인들이 있겠느냐. 예. 근데 조금 전에 이제 그 방송 제가 준비를 하면서 네. 화면을 좀 봤는데요. 네. 거기에 이제 국민연금 부분이 나왔어요. 예. 30% 예. 뭐 한대죠. 그렇죠. 네. 그 부분이 만약에 진짜라면 네. 티커가 뭐 방송에서도 일부 뭐 잘못 나갈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근데 만약에 30% 확대가 맞다라면은 네. 시장만 안정세를 찾는다면 자체적인 수급 요인은 굉장히 강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2005년 이후에 외국인들은 61조를 매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역대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은 1000포인트 이상을 사본 적이 없어요. 네. 사본 적이 없는데 그 기준에서 계속 시장을 끌고 왔다라는 부분은 기관들의 수급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기관들의 수급도 지금은 이제 현재 2005년 이후는 투신과 연기금입니다. 네. 그 연기금이 한 75개 정도가 돼요. 네. 그 중에서 국민연금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네. 거의 뭐 90% 이상의. 그래서 연기금 하면 국민연금인데 네. 올해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이제 250조 정도가 되거든요. 네. 현재 올해 그 비중을 18%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게 이제 45조 정도가 되고요. 네. 내년에 만약에 12% 확대, 추가 확대가 된다라고 한다면 12% 확대라면 대략 30조 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30조 원이 들어온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네. 그게 맞다면 뭐 상당히 시장을 좀 예. 우호적으로 보시는 분위기가 되고요. 그래 이제 그 종목 부분 마저 이제 그 AS를 해드리면은 네. 네. 일단 현대차는 이제 모비스 할 때 이제 조금씩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가장 그 큰 부분이 네. 어제 뭐 금요일 날 기준으로 해서 네. 기관들의 누적 순매수 1위 종목이 금액 기준으로 삼성전자입니다. 네. 2위가 하이닉스예요. 예. 3위가 현대차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분율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13%대 이상의 매집이 단행돼 있는 네. 삼성테크인이 1위. 그리고 이제 그 현대차나 하이닉스 부분도 역시 지분율 증가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해 11월 이후로 기준 잡는다면은 네. 대략 한 12% 수준입니다. 지금 1% 미만 매도하고 주가를 18%에서 25%까지 빼놨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과거 데이터 2005년, 2006년, 2007년 놓고 봤을 때는 네. 뭐 5% 이상에서부터 10%이 정도 수준의 매집이 된 종목이 시장 대비해서 인위적인 추가 조정이 나올 경우 네. 거기서 이제 바닥이 형성될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50%에서 70% 정도의 오히려 상승 탄력이 네. 강화됐다. 그러니까 마지막 어떻게 본다면 시장은 오늘도 좀 멈춰져 있는데 거기에 대고 환율도 오르는데 수출주들 흔들어댔다라는 네. 부분은 그게 물량이 쏟아졌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물량도 안 쏟아지고 흔들어댔다는 부분은 네. 마지막 저장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뭐 테크인 같은 경우에 이번에 매도 나온 물량이 70만 주 정도예요. 네. 개인이 떠하는 게. 그리고 남겨진 물량이 1030만 주입니다. 네. 지금 그 가격대 대비해서 위에 산 게 820만 주고요. 네. 금액 기준도 거의 뭐 5천억 원 이상입니다. 네. 그거 패려고 마음먹었으면은 잡아놓고 두들겨 패죠. 그건 맞습니다, 진짜로. 예. 근데 그렇지 않은 분위기에 흔들는 흐름이라면 네. 너무 힘드시면은 진짜 손절을 하시고 좀 쉬셔야 되겠지만은 네. 만약에 이 종목분들을 잘라내서 옮기시겠다면은 네. 자르지 마시고 가져가시는 전략. 네. 왜? 가장 많이 매집이 돼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테크인 쪽에 뭐 펀더멘탈 그런 내용은 카페에서 좀 보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국민은행은 편입을 안 시켰습니다만 아까 네. 이제 잠시 언급이 됐던 종목이죠. 국민은행은 63,300원이 매수 청권 행사 가격입니다. 8월 말에. 네. 그래서 그 이하로 내려가 있는 자체가 네.
좀 심하게 표현해서 웃기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매수청권 행사 가격보다 밑으로 내려가 있는 주가가 형성된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많이들 그 힘드신 상황이긴 하지만 네. 그렇지만은 그 내에서도 조금 자신감을 좀 확보해 나가는 네. 그런 전략을 가져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윤 대표님, 뭐 주말에 무슨 행사가 있다고. 네. 이번에 이제 계속 이렇게 또 어렵다고 쉬어서 네. 안 되니까요. 주말에 이제 그 토요일 날은 네. 광주에서 강연회가 광주요?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요일 날은 대전에서 강연회가 있습니다. 광주, 대전. 네, 그렇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예, 수고해 주시고요. 자, 예, 윤정도 대표님의 종목 블랙박스까지 알아봤습니다.